이 윤활유가 어떤 윤활유가 좋냐, 윤활유의 구비 조건은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뭐 공조냉종 시험 볼 때는 압축기 컴프레셔가 중요한 장치니까 거기서는 자세히 나오겠죠. 뭐 적당한 점도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불이 붙는 인화점 온도가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저온에서도 굳지 않아야 돼요. 정규 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유화성이 항유화성이 커야 된다. 이렇게 막 성질이 변화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화학 반응이 일으키거나 부식을 일으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등등이 있고요. 대부분의 방류를 씁니다. 그런데 방류를 사용하지 않는 게 이제 특별한 것을 두 가지를 조금 외워야 돼요. 어떤 경우는 LPG 압축기라고 해서 세 개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두 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딴 거 하더라도. 먼저 산소입니다. 산소를 압축하는 경우는 매우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일반 양질의 방유 기름을 쓰면은 산소 압축기 내에서 산화가 돼서 불이 붙어요. 폭발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사용하는 설비, 밸브, 기타 등등 압축기에 기름이 묻으면은 기름을 싹 제거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기름 세척제를 사용하죠. 공격화 분리장치에서도 산소 설비, 산소 충전 설비나 이런데 밸브 같은데 기름기가 묻어있다 그러면 기름기를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하는 게 기름 구조하고 똑같은데 불에 안 타는 거. 프레온이죠. 프레온. 프레온 중에서도 기름이 가장 잘 녹는 거. R10번 사이마탄소를 사용합니다. 알겠죠? 사이마탄소. 산소 압축기를 따라서 강력한 산화력으로 일반 기름을 사용하면은 폭발, 화재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사용한다. 좀 독특하죠? 네. 물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되겠죠. 자주 출제되는 독특하니까. 그 다음에 물을 사용했더니 너무 뻑뻑해. 어쩔 수 없죠. 그럼 참기름 한 방울 쳐줘요. 참기름은 통째로 치는 게 아니고 한 방울만 살짝.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묽은 글리세린, 글리콜 이런 것은 물에 녹아요. 묽은 글리세린수 그래서 글리세린을 한두 방울 친 거죠. 프로테이즈를 이야기하면 퍼센트 표시를 하면 10% 이하의 농도. 알겠죠? 10% 이하 정도 되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오버되면 안 되고 살짝 기름기가 살짝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 압축기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요. 염소는 산소처럼 강력한 산화력이죠. 네. Cl2인데 산소처럼 강력한 뭐가 있어요? 산화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방유를 사용하면 안 돼요. 산화가 돼서 화재 위험이 있죠. 그래서 흉내를 내요. 뭐처럼? 그러면 산소처럼 뭘 사용하면 된다? 물 사용?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염소가스가 물을 하고 합해지면은 뭐가 되냐면 염산이 돼요. 그러니까 폭발을 막으려고 했더니 압축기가 사가버려요. 산에 접촉되면 모든 금속은 반응을 합니다. 알겠죠? 속도의 차이는 있을 만큼 부식이 되는 거죠. 염산이 되니까 뭐가 되죠? 네? 부식을 유발하겠죠. 폭발은 안 되더라도. 그럼 물을 사용하면 안 돼.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부식을 안 일으켜야 돼? 매끄러워야 돼. 그렇다고 해서 염소니까 염소는 또 물하고 합해지면 산이 되니까 알칼리를 넣어버렸다. 그러면은 염소가 어때요? 배려버리죠? 알칼리 넣으면 염소가 산성가스니까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걸 넣으면 어때요? 미끌미끌한 게 비눗물도 알칼리거든요. 그럼 미끌미끌한 거 비눗물 넣으면 될까? 넣으면은 염소가 어떻게 되느냐? 소금이 되어버려요. 소금물이 되어버려요. 중화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산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염소와 같은 산성을 띠고, 산성은 산성끼리 반응 안 합니다. 같은 편이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플러스 뭐? 네? 미끄러운 걸 써야 돼. 염소와 같은 산성을 지니면서 미끄러운 거.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미끄러운 거. 그런데 물은 아닌 거. 물하고 만나면 염산이 되죠. 이게 뭘까? 찾아봤더니 진한 황산이라.
여러분 이제 혼동하기 쉬운데 진한 황산은 뭐냐? 물기가 포함되지 않는 황산이에요. 황산 자체가 물기가 전혀 없을 때는 산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 황산이 어떨 때 강력해지냐 하면은 물에 녹았을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물에 녹지 않는 상태는 어떻게 되냐? 윤활유처럼 그냥 미끌미끌해요. 알았죠? 네. 그래서 진한 황산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LPG 압축기는 이제 뭐 화이트유를 사용한다, 뭐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요. 이제 그 별도로 그렇게 굳이 안 읽으셔도 이 두 개 자체가 엄청 중요합니다. 435번 한번 볼게요. 산소 압축기 윤활유로 사용이 되는 거 뭐라고요? 물 쓴다고요. 물. 응? 이해되셨죠? 네. 글리세린도 있는데 아니에요. 글리세린 자체는 아니고 글리세린을 참기름 치듯이 한 방울 살짝. 그렇게 하면 뭘까? 글리세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 써야 됩니다. 436번 산소 압축기 내용 윤활제로 주로 사용되는 게 뭐라고요? 물. 437번 산소 압축기 내부 윤활제가 뭐라고요? 물이라고요. 분명히 33판 문제 똑같이 내놨는데 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6번 문제를 여기다 풀어야 돼요. 416번 문제, 424번 문제, 425번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지금 문제를 한번 풀고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요 앞에 지금 생략했던 문제 넘어가고요. 438번부터 지금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438, 439 똑같습니다. 지금 이 5개 문제가 같은 유형인데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은 고압가스 판매 시설이에요. 가스를 그러면 판매하는 거. 고압가스 판매 시설에 대한 기준입니다. 알겠죠? 네. 자, 판매 시설이면 판매소예요. 네. 판매소면은 이런 부지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부지가 있겠죠? 네. 이게 이제 판매소. 부동산 부지예요. 부지. 부지가 뭐예요? 땅이죠, 땅. 네. 땅이 있는데요. 이 땅에는 옆에가 이제 물론 인도가 있겠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있겠죠. 도로. 그리고 이제 들락날락 차량이 들락날락 하는 통로가 있겠고요. 이 도로 자체가 이게 중앙선이니까 안 돼. 중앙선 점선을 해놓으면 안 되죠. 이건 안 돼. 유턴 가능죠. 요렇게 되죠. 제가 지금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네. 이 도로 폭이 몇 미터냐면은 최소한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활하게 들락날락 차량이 좀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제 가스 실은 차량이 왔다 갔다 판매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폭이 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일방통 4m면 그래요. 2m, 2m인데 좀 그렇죠. 가스 차량이 턴하기는 좀 그런데 4m면은 거의 일방통에 가깝네요. 사실 근데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 부지가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 그런 소리고요. 부지 내에서는 판매하는 곳이니까 판매를 한번 생각해 보죠. 판매. 속에 구성이 몇 석이 될까요? 사무실도 있겠죠. 네. 사무 보는 곳.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관실도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있겠죠, 설비들이. 그래서 일단은 사무실 한번 보죠. 사무실 이렇게 사무실이 있단 말이죠. 사무실은 보관실하고 같이 있어야 될까, 떨어져 있어야 될까?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한 부진에 어찌해야 된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혹시 보관실에서 가스가 누출이 됐어요. 이게 누출이 되면은 사무실로 스며들어서 사람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세히 살펴보자. 이 그림을 좀 오른쪽에다 확대해서 그려도 되겠죠? 네. 그려도 되겠죠? 네. 자, 이걸 확대해서 그려서 그림을 보고 아, 저런 구조구나. 그림을 보면은 잘 외워져요. 이거 근데 말로 써진 거 보면 되게 어때요? 뒤죽박죽이. 뒤죽박죽. 자, 그래서 먼저 땅덩어리를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소예요. 판매소. 판매소가 어쩐다고요? 옆에 도로가 있어야 돼요. 네. 알았죠? 네. 몇 미터 이상 도로? 3m. 초기 4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돼. 접해 있다는 바로 도로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도로 옆에. 그리고 사무실하고 용기 보관실하고 어찌해야 된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별도로 격리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혹시 누출이 됐어. 누출이 되면은 저로 스며들어야 돼, 안 돼야 된다? 안 돼. 안 돼. 사무실로. 왜냐면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뭐냐면, 지금 혹시 이제 세부적으로 뭐 여기가 3톤 이상 저장하면은 주변에 보호시설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해라 뭐 이렇게만 쭉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무실 면적이 얼마 있어야 되냐면 9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얼마 돼 있어야 한다고? 9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용기를 보관하는 거. 용기를 보관하는 것은 요 보관소죠. 네. 보관소인데 용기 보관할 때 좀 전에 문제 쭉 정리했지만 가연성, 산소, 독성을 같이 한다고 따로 한다고? 따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네. 구분해서 저장하도록 돼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건 똑같은 용기 보관이니까. 그리고 각각 면적이 얼마야 되냐면 1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자, 얼마라고? 9, 10. 하나 올라왔죠? 네. 그 다음에 용기 보관실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출입구가 있어갖고. 그쵸? 네. 물론 이 용기 보관실의 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죠? 요 출입구 있고 벽 같은 데는 뭘로 돼 있어야 돼요? 방폭 구조? 방폭 구조는 전기설비고 방호벽. 알았죠? 용기 보관실 주변에는 뭘로 해야 된다? 방호벽. 재료는 불연재요. 그 다음에 위에 천정 덮는 거 보관실이니까 천정 가벼운 불연재료나 난연재료. 용기 보관실은 그 기준이 있죠. 그 다음에 출입구 주변에 차가 들어와가지고 용기 꺼내서 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장가스용기 회수 한번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쵸? 그러니까 주변에 작업 공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차 대고 뭐다고 떨어져만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막 통로 사람 하나 겨우 삐집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문제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가 이렇게 작업하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주변 용기 보관실 주변에는 작업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주변에가 면적이 11.5제곱미터 이상의 작업 공간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9, 10, 11.5. 안 되면 이제 소점 문제는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작업 공간은 아무튼 요 두 개는 달라요. 사무실하고 뭐예요? 용기 보관실 9제곱미터, 10제곱미터. 그다음에 도로폭 얼마? 4m. 그다음에 보관실은 따로따로 구분하고 벽이 뭘로 돼 있다? 방호벽. 누설이 되면 사무실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안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죠. 그다음에 이제 용기 주변이 이제 뭐 보호시설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용기 속에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그 용기의 합산량이 많으면은 위험이죠. 그만큼
위험이기 때문에 주변의 보호시설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를 해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이게 이제 총 저장량이 3톤. 압축가스 저장하면 300입방입니다. 3톤 이상이 되면은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유지해야 돼요. 알겠죠? 주변의 보호시설과 이것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량이 많으면은 주변의 시설물들을 봐야 돼. 보호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다 보면은 시내 한 도심지에 하기는 좀 어렵죠. 크게 하려면은 네. 빠져나가야죠. 교외 지역으로 이런 시내 한 중심지에 하기는 어렵다. 만약 한다면은 부지 자체를 크게 해야 돼. 확보를. 그래놓고 속에다가 이제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해야겠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드시 이 판매소에서 사무실에서 비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속에 이제 뭘 비치해야 되면은 압력계, 고압가스니까. 그 다음에 계량기, 이게 장가스인지 충전이 됐는지 충전 질량이 정해져 있는데 재보면 알겠죠? 그래 안 그래요? 충전 용기와 그 다음에 뭐예요? 장가스 용기는 따로따로 떨쳐서 놔두라고 그랬잖아요. 네. 부분에서 충전 용기 어떻게 알아요? 1번 눈으로 째려본 거 2번 불로 떼가지고 부풀어오는 것을 판단한다. 3번 질량을 재본다. 뭐예요? 질량 재보면 알겠죠? 압축가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압력 재보면 알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액화가스는 뭐예요? 질량 재보면 알겠죠? 얼마나 들었는지.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구분하려면 압력계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계량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비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416번 보겠습니다.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시설 저장실 설치 기준으로 틀린 거. 1번 고압가스 용적이 302방터 넘는 저장 설비는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유지한다. 맞죠? 3톤 또는 302방미터가 용적이 넘으면 저장량이 그만큼 넘으면 주변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유지하라고 되어 있죠? 예. 나번 용기 보관실하고 사무실은 동일 부지 내에서 구분해서 설치한다. 그렇죠. 바로 포착 하는 게 아니고 떨쳐서 구분해서 저렇게 설치한다는 거죠. 다음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5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 5m가 아니고 몇 m? 4m 이상의 도로폭에 접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4번 가연성, 독성 보관하는 용기 보관실 면적이 각 가스별로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맞죠? 네. 용기 보관실이 가스 종류별로 10제곱미터. 자, 그다음 424번 고압가스 판매소의 시설 기준으로 설명이 틀린 거. 판매소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충전용기 보관실은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다만 가연성가스, 산소, 독성가스 저장실은 각각 구분해서 보관한다. 다만 용기 보관실하고 사무실은 동일 부지 안에 설치를 하지 않는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 판매소는 보관실만 놔두고 사무실은 집에 퇴근해갖고 집에서 재택근무입니까? 아니죠. 동일 부지 내에 설치하는데 구분해서 설치하는 거죠. 떨어져서. 아시겠죠? 그 다음 4번 산소, 독성, 가연성을 보관하는 용기 보관실 면적은 각 가스별로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4번은 맞죠? 어때요? 그림 설명 듣고 나서 보기를 보니까 판별하기가 쉽죠? 네. 425번 문제. 고압가스 판매소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 1번 충전용기 보관실은 불연재를 사용한다. 2번 가연성, 산소, 독성가스 저장실은 각각 구분해서 설치한다. 3번 용기 보관실이나 사무실은 부지를 구분해서 설치한다. 아니죠. 부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부지 내예요. 땅덩어리 내. 동일한 땅덩어리 내에서 장소만 구분해서 설치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동일한 부지란 것은 번지수가 같다는 말이에요. 땅덩어리인데 아시겠죠? 네. 같은 경계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산소 독성 가연성 가스를 보관하는 용기 보관실 면적은 각 가스별로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3번이 어때요? 동일한 부지인데 구분해서 설치하는 경우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제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단 해상에서 가스 판매를 할 경우 해상에서 그럴 때는 용기 보관실을 해상 구조물이나 선박에 별도로 설치할 수가 있다. 해상에.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무슨 보기가 어렵겠죠. 자, 그다음 뒷장 넘어가서 438번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판매소에 관련된 문제예요. 판매 시설. 438번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득하여 이 말 되게 어렵겠어요.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득하여 고압가스 판매 사업 허가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각각 용기 보관실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가? 당연히 뭐예요? 가스별로 10제곱미터. 그럼 이제 가스별로 그랬으니까 수소 10제곱미터, 산소 10제곱미터, 아세트는 10제곱미터 이게 아니고 가연성 10제곱미터, 산소 10제곱미터, 독성 10제곱미터 이렇게 성질에 따라서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1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다음 439번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고압가스 판매 시설에서 갖춰야 될 계측 설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 판매 시설에서 반드시 뭐뭐 있어야라고? 압력결이. 압력계하고 계량기는 갖춰라 그런 소리입니다. 자, 지금 판매 시설에 대한 것을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알겠죠? 네,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구나 떨어져 있어 노출되면은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부지의 땅덩어리인데 구분해서 하고 보관실은 각각 가연성 산소 독성을 따로 하고 저장하고 각각의 성질마다 10제곱미터. 만약에 저장하는 총 톤수가 3톤이 넘어가거나 300입방미터 넘어가면은 주변에 보호시설이 있다면 보호시설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 자체는 반드시 도로가 옆에 있어야 되고 도로 폭이 몇 미터? 4m 이상이 돼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면적은 사무실 9제곱미터, 보관실은 뭐예요? 각각 10제곱미터. 그 다음에 보관실 주변에 작업할 수 있도록 차량 왔다 갔다 하고 싣고 내리고 이렇게 하역 작업을 하려면 11.5제곱미터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서울 한꺼번에 판매소를 갖다 그림으로 딱 세팅을 해서 넣으세요. 다음 교재할 때는 제가 일일이 컴퓨터 그림을 그려서 넣을게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그림을 못 그려서 넣는데 혹시 몰라요. 여러분 수리한 다음에 엑기스 정리해서 드린다고 했죠? 네. 왜 그렇죠? 수리 안 하면 안 줄려요. 수리할 때 또 이걸 전부 다 또 이것도 멋들어지게 안전관리 쭉 엑기스만 정리를 해서 요약 정리본 프린트물 나눠드릴게요. 그때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겠습니다. 440번입니다. 긴급 차단 장치인데요. 여기서부터 444번까지 긴급 차단 장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5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440번 긴급 차단 장치 제조소에 설치한 긴급 차단 장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1번 긴급 차단 장치는 저장 탱크 주 밸브의 외측에 가능한 한 저장 탱크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다음 긴급 차단 장치는 저장 탱크 주 밸브와 겸용으로 해서 사용하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네. 겸용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어요. 겸용하면 안 돼요. 주 밸브는 맨날 열고 닫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긴급 차단 장치는 그것과 별도로 관계없이 긴급한 상황일 때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번은 일단 틀려 있고요. 옳지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답이 이게 2개로 처리되어 있는데 다음은 긴급 차단 장치 동력원은 액체 압력으로 또는 기압으로 공기 압력 또는 전기나 스프링의 힘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3번은 맞는 표현인데 442번, 43번에 보면은 답이 나와요. 바로 긴급 차단 장치 조작 동료문이 아닌 거. 42번, 442번. 액압이나 기압이나 전기나 스프링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4번 차 이런 방법은 없죠. 443번 긴급 차단 장치 동료번으로 가장 부적합한 거. 스프링 사용하고요. 기압, 전기 사용합니다. X선 이거 방사선을 쏘여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 외계인 X파일도 아니고 이런 거 없습니다. X선. 442, 443 아시겠죠? 네. 자, 이게 긴급 차단 장치 동력원을 종류를 한 4가지 써보시오. 2차 동영상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440번 보기 4번 읽어보겠습니다. 긴급 차단 장치는 그 해당 저장된 그 바깥 외면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내용적이 일반적으로 5,000리터 이상의 가연성이나 독성가스, 액화가스는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돼요. 고압가스법에 적용을 받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근데 고압가스법과 액법, 도법 다르다고 그랬죠? 네. 액법에서는 5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액법, 도법이 조금 약해요. 알았죠? 약한 것들이 좀 많아. 고압가스법보다 조금 생활에 불편을 준다든지 사업에 좀 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약화가 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440번의 문제 자체가 액화 석유가스 저장 탱크란 말 없죠. 그렇다면은 특별히 제가 액법 도법을 적용하려면 액화 석유가스 LPG를 붙이거나 도시가스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야 되는데 이 말이 없다면 그냥 일반 고압가스예요. 일반 고압가스라면은 5m에서 떨어진 데서 조작하는 게 아니고 몇 m? 10m에서 떨어진 곳에 조작한다. 긴급 차단 장치가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의제기예요. 그래서 답을 2개로 처리를 한 겁니다. 만약에 LPG면은 LPG 탱크는 얼마라고? 5m라고요. LPG 탱크는 몇 m라고요? 5m.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441번 바로 문제 봅니다.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 능력 10,000리터의 저장 탱크가 있다. 긴급 차단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해당 저장 탱크가 몇 미터? 5m가 답이라고요. LPG는. 이해되셨나요? 네. 5m가 답이니까 3번이 답이죠. 근데 LPG가 아니면 일반 고압가스는 10m 떨어진 데서 조작을. 444번. 독산가스 저장 설비에서 가스 누출이 되는 걸 대비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 자, 이처럼 누출이 대비해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거 뭘까요? 긴급 차단 장치예요. 알겠죠? 네. 저장 설비가 누출되고 있어. 그러면 신속하게 잠궈줘야 돼. 탱크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배관에서 누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독성가스는 배관에 공급하는데 가는 도중에 수송하는 도중에 배관 도중에 누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관을 둘러싸지요. 그게 뭐예요? 이중관이죠. 이중관. 독성가스를 공급하는 배관, 독성가스 배관은 뭘로 한다? 이중관 구조로 한다고 그랬죠. 이중관 구조로 하는 것이 포항시아산염의 옆구리 메아리친다. 있었죠? 네. 기억나시는가요? 그리고 이중관 규격이 있었죠. 안쪽에 있는 관의 지름보다 얼마예요? 10% 상하 좌우로 10%씩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배관 규격의 10%니까 상하니까 20% 더 커야죠. 1.2배 더 어때요? 커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외층간에는 어떻게 해요? 가스 검지기를 줘. 속에서 내층간이 파열이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기억을 좀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445번부터 445번부터 454번까지 주로 내압 시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45번부터 내압 시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각종 설비, 용기 뭐 등등의 내압 시험입니다.
가스에 관련된 설비나 기기의 내압 시험인데 기밀 시험과 다르죠 목적이. 기밀 시험은 가스 자체가 기체가 새는가 안 새는가, 즉 밀폐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새는 여부를 보는 것이고요. 내압 시험은 뭐냐면은 균열이 가서 깨졌는가 안 깨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또는 이게 터지겠냐 안 터지겠느냐 목적을 이야기하면, 기밀 시험은 기체로 합니다. 알았죠? 근데 내압 시험은 주로 수압 시험이에요. 주로 수압 시험. 물론 불활성 기체를 사용해서 하는 수도 있어요. 하는 수도 있습니다. 주로 수압 시험에 의한다. 내압 시험은. 그리고 배관이나 설비는, 내압 시험은 1번 배관 설비의 내압 시험. 상용 압력의 1.5배로 합니다. 뭘로 한다고요? 1.5배. 자, 1.5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기체로 한다. 예. 이게 1.5배는 주로 뭘로 한다고 했어요? 내압시험. 수압으로. 근데 공기 등 기체로 하는 경우, 이거보다 조금 낮춥니다. 할 경우는 1.25배의 압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445번 보겠습니다. 고압가스 배관에 대해서 수압에 의한 내압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압력은 얼마라고요? 상용 압력이 얼마라고요? 1.5배. 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죠. 1.1배, 2배, 1.5배, 2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1.5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6번. 상용 압력이 그러면 10메가파스칼입니다. 고압가스 설비의 내압 시험 압력은 몇 메가로 해야 되냐? 1.5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기로. 10 곱해 15메가파스칼이 답이 되겠죠. 맞죠? 예. 그 다음 447번 보겠습니다. 어떤 고압 설비가 있는데 상용 압력이 1.6메가파스칼입니다. 이 설비 내압 시험 압력이 얼마나 돼야 되는가? 1.6메가의 몇 배? 1.5배. 계산기 눌러봐야겠죠. 눌러보면은 2.4메가파스칼이 나오죠. 이제 계산기를 사용해서 하니까 눌러보시면 됩니다. 1.6에 곱하기 1.5배 하면은 0.8 더하니까 2.4메가파스칼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내압이나 기밀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압가스 설비의 기밀 시험은 고압가스 설비 기밀 시험은 상용 압력 이상으로 했습니다. 알겠죠? 상용 압력 이상. 단 상용 압력이 너무 적어. 그러면은 최소한 0.7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합니다. 0.7 메가파스칼. 설비에 있어서 기밀 시험은, 자 보겠습니다. 보기 1번. 내압 시험은 상용 압력이 1.1배 이상으로 한다. 상용 압력의 1.5배라고 그랬죠? 내압 시험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1.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2번. 기체로 내압 시험을 할 때는 위험하니까 어떤 경우라도 금지된다. 아니죠. 수압 시험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체로 하는 경우는 1.25배로 한다고 그랬죠? 네? 네. 어떤 경우라도 금지하는 게 아니죠. 3번. 내압 시험을 했을 경우에는 기밀 시험을 생략할 수가 있다. 내압 시험과 기밀 시험 목적이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네. 4번. 기밀 시험은 상용 압력 이상으로 하되 0.7 메가파스칼 초과할 경우 0.7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다. 0.7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다. 상용 압력 이상이면서 0.7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다. 자, 그다음 449번. 가스 설비가 설치가 완료된 후에 실시하는 내압 시험할 때 공기를 사용할 때는, 공기는 이제 기체 사용할 때 1.5배까지가 아니고 1.25배까지입니다. 그럴 때 상용 압력에 우선적으로 몇 %까지 승합을 하느냐? 50%까지 승합을 하고,
차례대로 계속 10%, 10%, 10% 이렇게 단계적으로 승합을 합니다. 알았죠? 갑자기 고압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올리면은 멀쩡한 데가 어때요? 너무 힘을 받아서 갑자기 팽창해서 깨질 수도 있고 평상시에 좀 괜찮은 사람도 그렇죠. 운동도 가벼운 운동 때에서 몸풀고 해야지 갑자기 300kg 여기서 용상 인상 들으라고 그러면 어때요? 들은 순간 뼈 부러지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0%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0%씩 상승한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448번 문제에 하나 지금 넘어가 있죠. 에콰 서유가스 집단 공급 시설에서 가스설비 상용 압력이 1메가파스칼일 때 그 문제 있죠. 네. 설비의 내압 시험 압력이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자, 가스 설비는 내압 시험이 몇 배라고요? 1.5배. 자, 그러니까 사용 압력이 1메가파스칼이니까 얼마 해야 돼요? 곱하기 1.5배. 1 곱하기 1.5라는 소리죠? 얼마예요? 1.5메가파스칼이죠, 그냥. 1.5배니까. 이해되셨죠? 451번. LPG 충전 집단 공급 저장 시설 공기에 의한 내압 시험 상용 압력의 일정 압력 이상으로 승합한 후에 단계적으로 승합을 하는데 상용 압력의 몇 %씩 증가를 시켜가면서 내압 시험 압력에 달할 때 이상이 없어야 되냐? 처음에 50%고 그 다음에 몇 %씩 올린다고? 10%씩 올린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적인 설비, 내압이나 기밀시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이 위에는 별도로 뭐 가스 기기라든지 또는 뭐 용기, 또 짜투리로 나와 있는 문제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공풀이를 하도록